네, 안녕하세요. 울주마음건강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니스트에서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교수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정두영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진 오늘날 이런 극단적 선택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먼저 청년층의 자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증의 극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93만 명에서 2017년에 69만 명에 비교했을 때 37%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연평균 한 7.8% 증가라고 합니다. 국내 우울증 환자 중에 20대가 19%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증가 추세도 20대에서 가장 가파릅니다. 60대에서 이 기간에 14.5% 증가할 때 20대에서는 127.1%가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불안장애에서도 20대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우울, 불안 모두 진료 수요가 매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 이전에도 큰 증가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이 시기에 더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불리는 자살의 경우는 여전히 OECD 1위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감소에도 불구하고 20대 이하에서는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을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극단적 선택 이유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사회적 연결망이 점점 약해져 왔는데 이것이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과 동아리 등의 소속감을 느끼며 성인기 친구들을 사귀고 동료를 만드는 이런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들을 연습해 왔는데 이게 IMF 이후로 스펙 쌓기에 밀려서 점차 비중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그나마 존재했던 사회적 기능들도 훨씬 약해진 것 같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MT 등의 행사가 2년간 없다 보니까 알려줄 선배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입장은 주로 개인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나 친구들이 일찍 발견해서 병원에 일찍 데려오면 어땠을까? 막연히 취업과 보험의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나 불안해하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제때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도와주는 사회 안전망이 있으면 더 좋겠죠. 코로나 이전에도 SNS나 관찰 예능을 통해 증가하던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해외에 놀러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말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집안의 물건까지 비교를 더 심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집에 갇혀있는 생활을 할 때는 어땠을까요? 누구는 넓은 집에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지만 누구는 좁은 집에서 소리가 겹쳐지는 화상 수업을 들으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주식, 부동산과 함께 자산이 느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자라 힘든 사람도 있고 또 힘든 자영업자가 주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해서 바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로 보면 청년 세대는 원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을 하려다 보니 아직 준비도 부족하죠. 처음이니 불안한 것도 많습니다. 실패하면서 배워야 하니 중간중간 좌절의 슬픔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파도 된다라고 보는 사회와 아플 때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 사회는 다를 것입니다. 청년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해야 할 자원으로 보는 국가에서는 청년들의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공공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이들이 결국 다음 세대의 중심이 되어 사회를 이끌어가니까요. 노약자, 장애인과는 다른 점이 이 부분입니다. 현재는 약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성장해야 사회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신체질환보다 정신질환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이 깊죠. 청년 정책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정치에서도 더 많은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이나 상담 등의 치료는 자살을 막는 방편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존재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가 이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회학자가 아닌 정신과 의사로서는 개인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도움을 구하는 것도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